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 보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로부터 빛을 찾은 지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절을 즈음해 애국선연들의 희생정신에 감사하고 그들이 지켜낸 우리의 문화와 역사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뉴욕, 뉴저지 곳곳에서 많은 경축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복 71주년을 맞아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경축 기념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은 광복을 노래하며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광복을 기뻐하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은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71주년을 맞은 조국의 광복을 기뻐했습니다. 김기환 뉴욕 총영사의 박근혜 대통령 경축사 대독을 시작으로 김승도 대뉴욕지구 광복회장,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 정재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뉴욕협회장 등의 경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광복을 되찾아 우리 모두 위대한 대한국인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힘을 합쳐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그 민족혼을 살려서 우리가 마지막 완전한 광복을 이룰 때까지 우리 국민들 모두 손에 손잡고 마음을 합쳐서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한편 또 다른 한인 밀집 지역 뉴저지에서도 광복절 기념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와 뉴저지 상록회 등 한인 단체들이 연합해 열린 기념식에서 박은임 뉴저지 한인회장이 대표로 기념사를 나눴습니다. 이에 선열들께서 보여주신 독립정신과 나라 사랑의 자손을 후손들에게 물려줘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이고 광복의 의미와 큰 뜻을 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선열들이 기원하셨던 완전한 독립,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뉴저지주 하원 고든 존슨 의원과 존 호건 버겐 카운티 클럭 등 주요 선출직 공무원들도 참석해 한민족의 광복과 자유가 계속되길 기원했습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광복절 축하 리셉션이 뉴욕시청 레드룸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인종과 성별, 나이를 넘어 71년 전 한민족이 자유를 되찾은 날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보도에 이보현 기자입니다. 남녀노소와 인종을 가리지 않고 크게 만세를 외칩니다. 어제 저녁 71주년 광복절 축하 리셉션이 열린 뉴욕시청 레드룸은 한민족의 광복을 축하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영어로 진행된 리셉션은 김기환 뉴욕 총영사, 김승도 대뉴욕지구 광복회장, 정재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뉴욕협회장 등의 경축사로 이어졌는데 한반도의 통일에 다 함께 힘쓸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I hope all Korean community, together with the United States, will strive together to stay on this path. Thank you very much. Effort here in New York, and please join us with your support for great cause of unification. 데니얼 가로드닉 뉴욕시 의원, 폴 벨론 의원, 피터구 의원, 토비 스타비스키 주 상원 의원 등 뉴욕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들도 한민족이 자유를 되찾은 날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All of the great contributions of Korean Americans here in this city, cultural, economic. We say thank you for your commitment to New York, and happy Independence Day. 찰스 랭글 연방 하원 의원은 광복을 축하하며 자유로이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Unless you are registered, unless you are participating. 이날 행사에는 리즈마 제이 댄스팀과 연주팀 등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연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전직 회장단을 중심으로 뉴저지 한인회관 건립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뉴저지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한인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줄 뉴저지 한인회관을 만들고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관 건립위원회는 추석맞이 대잔치와 골프대회, 한인회관 건립 후원의 밤 등을 통해 모은 수입금 중 일부인 $5,000를 전달받고 앞으로 대대적인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인회관 부지로는 팰리세이드 파크 인근 타운인 리치필드나 레오니아, 잉글루드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팰리세이드 파크는 이미 많은 건물이 들어서 있어 과밀 상태라 마땅한 장소가 없어 부지 선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접근성이 편리한 인근 타운에 장소를 물색 중이라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입니다. 위원회는 한인회관 건립에 총 $500만 수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건립 비용 중 일부는 한인사회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측에 도움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립위원회 심재길 위원장은 한인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꼭 마련될 수 있도록 한인들이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인회는 지난 11일 위원회 발족을 위한 모임을 갖고 위원장에 심재길 전 회장, 부위원장에 김경훈 전 회장을 각각 위촉했습니다. 정승진 후보가 소상인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영업체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책 입안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승진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인들이 사업체 운영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예비 후보는 이날 상업용 건물의 높은 렌트를 통제할 수 있도록 주거용처럼 상업용 건물에도 렌트 안정법을 도입하고 다양한 언어로 자영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 입안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소상인들을 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 티켓과 경고장 발부 재검토, 자영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소액 융자 확대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소기업은 뉴욕주 전체 비즈니스의 98%를 점유하며 시 민간 부문 일자리의 3분의 1을 제공하는 경제의 근간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영업체의 창업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예비 후보는 주 정부는 역경에 처한 자영업 경영인들을 위한 립 서비스는 이제 그만 중단해야 한다며 소상인 보호는 경제학자들이 보유한 고도의 전문 지식이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의 정책 입안에 의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단행한 추방 유예 행정명령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한인 서류 미비자의 대부분이 여전히 건강보험과 학비 혜택 등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민권센터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인 추방유예 행정명령 수혜자들은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건강보험 혜택을 꼽았습니다. 86%가 건강보험 혜택이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82%는 장학금 기회, 다음이 아시안 아메리칸 역량 강화와 운전면허증 발급 문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권센터는 대부분의 추방유예 행정명령 수혜자들이 정보 부족 등으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운전면허의 경우에도 뉴욕과 뉴저지는 추방유예 행정명령 수혜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고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학금은 뉴욕 등에서는 학부와 대학원 모두 장학금 혜택을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주에서는 학부의 경우 장학금 지원이 되고 다만 대학원은 일체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추방유예 행정명령 수혜자들은 대학원을 졸업한다 해도 뉴욕을 제외한 일부 주에서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발급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졸업 후 진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이민 정책과 안정적인 신분 획득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생활고로 인한 우울증과 가정 불화 등으로 인한 상담 문의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뉴저지 YWCA 가정상담소가 12일 공개한 그레이스 핫라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핫라인을 통한 상담은 총 22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전체 상담 건수의 27.5%를 차지하는 62건은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하반기 30%보다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신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문의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약 3% 감소했지만 AWCA 관계자는 아직도 생활고로 인한 우울증과 가정 불화, 불안증, 분노 조절 등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상담 다음으로는 가족과 부부 갈등 문제가 44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법률 상담이 42건, 교육 프로그램이 34건, 공공보조가 26건, 가정폭력과 아동 성적 학대가 5건, 약물과 게임 도박 중독이 3건, 기타 10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상담 주제별로는 성인의 경우 대인관계에 관련한 상담과 감정 조절 문제가 증가했고 아동과 청소년에 관련한 상담 건수는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에 대해서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일부 사설 교육기관을 통해 불법이나 편법으로 학생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학원 등 교육기관의 허위 등록을 단속하기 위해 급습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최근 전국적으로 단속 요원들을 대거 투입해 유학생들의 이민 규정 준수 여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지역 언론은 불법 행위를 하는 교육기관들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ICE 단속 요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유학생들을 등록시킨 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급습 조사를 벌여 학생들의 실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외국인 학생 수와 전공 학생들의 거주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또 이민세관 단속국이 이 같은 단속 대상에 대학생들뿐 아니라 고교생 등 조기 유학생들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세관 단속국은 특히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사설 교육기관을 통해 학생 비자를 불법, 편법으로 취득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한 학원 관계자는 수년 전만 해도 체류 신분을 유지하려고 사설 학원에 등록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지금은 이민국 단속이 강화돼 적발되면 학원도 문을 닫아야 하므로 학생들의 출석 체크가 필수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관계자들은 고용시장 강세를 비롯해 경제가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의 윌리엄 더들리 총재는 16일 팍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다음 달 20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게 되는데 더들리 총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내에서 제닛 앨런 의장 다음으로 스탠리 피셔 부의장과 함께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더들리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히며 하지만 투자자들이 보는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단기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투자자의 안일함에 대해서도 꼬집으며 고용시장을 비롯해 경제가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반기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용시장 강세가 계속되면서 금리 인상에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데니스 로카드 총재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최근 우려가 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 이집트 순모기의 사촌격인 아시안 타이거 모기가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아시안 타이거 모기는 물이 고여있는 작은 웅덩이에서도 활발히 번식하기 때문에 뒷마당이나 주변에 있는 고인 물까지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당국이 당부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